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주차에서는 실질적으로 위젯을 만들고 그것을 파이썬 코드랑 연동해서 실제 동작하는 앱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UI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토대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의 오른쪽에 보면 버튼 테스트라는 이런 프로그램 UI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모양 그대로 UI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Qt 디자이너에서 새로운 파일 만들기 해서 세포모로 해서 메인 윈도우를 해서 생성을 하도록 합니다. 자, 화면이 조금 크니까 조금 줄이도록 할게요. 자, 줄여서 내 화면에 딱 볼 수 있도록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자, 이름,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나이가 있고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클릭 버튼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름과 나이를 표현해 줄 결과 라벨. 자, 이러한 것이 자, 보면 위젯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는데 자, 이것이 이름 텍스트 박스, 나이 텍스트 박스, 그 다음에 클릭, 결과 라벨. 이러한 것이 일단은 세로로 하나, 둘, 셋, 4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세로로 4줄이지만 크게 본다면 세로로 4줄이지만 이름과 텍스트 박스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전체를 가로 레이아웃을 통해서 4개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로니까 호리존탈 레이아웃이죠. 자, 호리존탈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나, 두 번째 또 만들어 줍니다. 크기는 적당히 늘려 주도록 하고요. 자, 크기는 뭐 나중에 한꺼번에 레이아웃을 적용시키면 되니까 크기는 중요하지 않지만 만들기 편하게 이렇게 늘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라벨은 요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 자체를 레이아웃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이름과 텍스트 박스 하나, 나이와 텍스트 박스 하나, 그 다음에 버튼이 들어갈 레이아웃 하나, 그럼 결과 라벨 마지막에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호리존탈 레이아웃, 요것은 가로로 배치가 되는 레이아웃이죠. 자, 여기에 우선 있는 그대로 라벨을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벨을 한쪽에 집어넣고요. 텍스트 라벨 들어갔네요. 두 번째 집어넣고요. 세 번째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텍스트 라벨이 아니고 버튼이 되겠네요. 자, 버튼은 위에 있는 버튼제에 푸시 버튼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된 것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결과 라벨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벨을 맨 밑에 하나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라벨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들어가야겠죠. 텍스트 박스는 인풋 위젯의 라인 에디터입니다. 라인 에디터를 첫 번째 레이아웃에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이아웃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러면 실제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은 정해졌습니다. 자, 큰 틀은 정해졌고 각각의 속성들을 우리가 정해줌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모양과 똑같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속성은 어떻게 정할지 여기 화면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라벨과 라인 에디터, 버튼 이러한 것들의 오브젝트 네임 그리고 오브젝트 네임이 어떻게 바깥으로 표현할 건지에 대한 텍스트, 그 다음에 미니멈 사이즈와 맥시멈 사이즈를 통해서 크기를 결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폴리시를 통해서 이 레이아웃의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고정되느냐, 자, 이러한 속성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속성 편집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텍스트 라벨은 오브젝트 이름을 라벨 네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라벨 오브젝트 이름은 네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물론 여기에 있는 객체의 이름, 오브젝트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의 폼 안에서는 이 오브젝트 네임이 중복되면 안 된다. 자, 그것만 명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오브젝트 이름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이름만 보고도 얘는 무슨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라벨 네임을 오브젝트 네임을 라벨 네임으로 정했고요. 자, 이 텍스트 값을 이름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쭉 밑으로 내려와서 속성 편집기에 밑으로 내려와서 QLabel이라는 이 클래스의 텍스트 값을 텍스트 라벨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이름이라고 이렇게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UI 메인 윈도우 창이 이름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두 번째. 자, 라인 에디터의 이름을, 오브젝트 이름을 라인 에디터로 이렇게 에디터에서, 라인 에디터 네임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임. 자, 그 다음에 요것에 대한 텍스트 값은 없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요.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니멈 사이즈와 맥시멈 사이즈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통해서 이 레이아웃이 크기가 정해졌을 때 자동으로 늘어나느냐 아니면 고정되어 있냐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너비는 50, 높이는 30입니다. 자, 미니멈 사이즈 너비는 50. 자, 그 다음에 높이는 30.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맥시멈 사이즈도 너비는 50, 높이는 30. 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요 사이즈 폴리시의 정책이 프리폴더이기 때문에 얘는 요 크기로 항상 고정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미니멈 사이즈와 맥시멈 사이즈를 정해뒀기 때문에 이 윈도우가 아무리 크기가 변하더라도 요 라벨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에디터의 요거는 보면, 너비가 미니멈 사이즈는 0이고, 그 다음에, 너비는 아주 1677226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은 무슨 의미죠? 그리고 요 수평 정책이 익스펜딩이기 때문에 요 레이아웃이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요것이 커지게 되는, 레이아웃의 크기에 따라서 요 텍스트 라인의 크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을 익스펜딩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가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세로는 굳이 커질 필요가 없으니까 픽스드로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라인 에디터가 높이는 미니멈 사이즈의 높이는 30. 자, 그 다음에 맥시멈 사이즈의 높이도 30으로 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높이는 아무리 윈도우 사이즈가 커진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하지만 가로 사이즈는 레이아웃의 크기에 따라서 0에서 가장 큰 것까지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는 익스펜딩, 사이즈 폴리시가, 세로 길이는 고정.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높이는 항상 고정, 가로는 왔다 갔다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라벨 에이지. 요거는 라벨 이름을 자동으로 넘버가 2가 되어 있지만 에이지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의 너비 높이는 마찬가지로 50, 30으로 모두 고정을 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0과 30으로. 자, 이렇게 속성 편집기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는 나이라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라인 에디터 바꿔줘야겠죠. 라인 에디터의 에이지는 라인 에디터의 넘버 1번이 자동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에이지라고 변경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와 높이는 위에 있는 이름에 마찬가지로 가로는 확장되지만 세로는 고정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로 너비는 0가 무한대라고 표현하지만 뭐 크기는 정해지만 거의 무한대라고 보면 됩니다. 높이는 우리가 50과 30으로 고정되었네요. 30으로 고정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푸시 버튼은 얘의 이름은 푸시 버튼인데 오브젝트 이름은 푸시 버튼 클릭 이렇게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름은 앞서 얘기했지만 한 폼 내에서 이름은 다 다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정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만 보고도 얘는 라벨이지만 이름을 의미하는구나. 얘는 라인 에디트지만 이름을 입력하게 되는구나. 자,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푸시 버튼의 너비는 100, 그 다음에 높이는 30. 자, 그렇게 다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는 100이고 높이는 30. 자, 마찬가지로 너비는 100, 높이는 30. 자, 이렇게 정해주면 요 푸시 버튼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지만 자기 자신의 높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크기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름을 입력하고 나이를 입력하고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바뀌는지 요 결과 라벨은 라벨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리절트.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너비와 높이는 윈도우가 커질 때마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크기 정책은 0에서 무한대 그렇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결과 라벨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결과 라벨. 자, 그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푸시 버튼을 클릭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럼 푸시 버튼 클릭하고 이 푸시 버튼의 텍스트를 클릭으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서 나온 화면처럼 이렇게 모양이 맞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틀은 맞춰졌지만 뭔가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처럼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결과 라벨이 지금 현재 50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 라벨은 점점 커지도록 자동으로 바뀌니까 관계가 없고요. 자, 요 모양은 비슷한데 뭔가 덜 이쁩니다. 이쁘지 않아요. 자, 요것을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R 누르면 모양이 갖춰지긴 했지만 뭔가 변화가 없고 반응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나요? 마지막 센트럴 위젯의 레이아웃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자, 요것이 결국은 이름 텍스트 박스, 나이 텍스트 박스, 물론 라인 에디터지만 요것이 가로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세로로 나타나야 돼요. 자, 그럼 센트럴 위젯의 전체 레이아웃을 세로로 만드는 이렇게 버티컬 레이아웃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클릭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 모양으로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컨트롤 R 눌러서 미리 보기 하면 보인 것처럼 이러한 모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미지 상에서는 버튼 텍스트 윈도우 타이틀이 있는데 미리 보기에서는 이렇게 윈도우 타이틀이 바뀌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바꾸느냐? 바로 파이썬 소스 코드에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내가 윈도우 사이즈를 크기를 변경하면 가로는 자동으로 늘어나고 세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성에서 세로 값을 모두 픽스했기 때문에 세로는 변하지 않지만 가로 값은 확장, 익스펜딩 해서 윈도우 창이 늘어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UI 파일은 완성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UI 파일을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저장 우리가 5강이니까 5번 푸시 버튼이라고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하기 컨트롤 S 누르고 저장하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이썬 코드가 있는 그곳에다가 여기에서 5번 05번 할게요. 05번 그 다음에 우리 Q 푸시 버튼을 연습하니까 푸시 버튼 UI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이 되었죠. 자, 그리고 저장되었으면 이제 UI 파일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